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본 사연은 2014년 취미 요리로 유명했던 한 커뮤니티에서 조회수 3만 회, 댓글 2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던 어느 회원이 실제에 올린 글입니다. 남편이 죽은 지도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네요. 슬픔보다는 아직 분노가 남아있어 마음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죽었는데 웬 분노냐고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대학생 남매의 엄마인 47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당시는 흔치 않던 케이스인 연애 결혼이었고 정말 깊이 2년 정도 사랑하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였습니다. 결혼에서도 부부싸움 한 번을 하지 않아 모두의 부러움을 샀었어요. 50대 중에 가부장적인 남자가 많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면 아들은 아버지 닮아간다고 하던데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와는 전혀 반대였어요. 불호랑이같이 시어머니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며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한없이 다정했어요. 제가 음식을 준비하면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주말에는 저희가 자고 있는 새벽 몰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캠핑 도구를 챙겨 차에 모두 싣고는 뒤늦게 저희를 깨워 깜짝 서프라이즈로 여행 선물도 준 추억이 있는 달콤한 남편이자 아빠였죠. 저도 그런 남편을 너무나 사랑했고 저희 아이들 역시 아빠를 참 잘 따랐어요. 그런 남편에게 부도덕과 비윤리는 티끌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했어요. 문구용품을 도매 관리하는 회사였는데 인터넷에 판매도 시작하면서 매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회사도 많이 커졌죠. 그래서 그 전에는 5명의 직원으로만 운영되던 회사가 남편 죽기 전에는 30명 정도의 직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바빠지기도 했죠. 몇 년 전부터 거래처와 일이 꼬였다,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워낙 회사 몸집이 커졌으니 그럴만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외박도 했고 중국 출장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있었네요. 그날도 남편이 지방 출장 가 있어 혼자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친구 만나 수다를 떠는데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너 근데 남편 많이 믿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알잖아. 거짓말도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아니 얘 50대들이 얼마나 뒤에서 애인을 많이 사귀는데 남편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며? 그야 혼자 회사 꾸리느라 바쁘니까 그렇지. 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믿어. 혹시 몰라 얘. 우리 동창 중에 지희 알지? 남편이 애널리스트라는 집 밖에 모르던 남편한테 뒤통수 맞았대. 회사 여직원이랑 불륜하다가 걸렸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같은 아파트라 출퇴근 전에 1시간씩 만난 거래. 걸리지도 않고 글쎄 2년을 그러고 있었다더라. 어머 세상에. 그래도 우리 남편은 아니야 얘. 바람이라고는 생각도 않았지만 친구 말을 들어보니 괜스레 요 며칠 남편의 수상한 행적이 내심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밤 11시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씻고 있는데 어디서 낯선 벨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벗어놓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희 남편은 기본 벨소리로만 해놓는데 그 벨소리는 센스 있는 팝송의 도입부였죠. 뒤져보니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샤워하다 말고 급하게 나와선 직원 핸드폰이야. 카풀을 했는데 두고 갔더라고.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 그냥 꺼서 주머니에 넣어줄래? 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핸드폰을 다시 넣긴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카풀 같은 건 불편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샤워 끝낸 남편에게 물어봤죠. 웬 카풀이야?
집 근처에 누가 살아? 응. 얼마 전에 새로 직원을 뽑았어. 전에 회계 맡던 직원이 세금으로 돈 사고를 크게 쳐서 자르고 새 직원이 왔어. 그런데 차가 없다고 하더라고. 여기 버스 타기도 애매하잖아. 마침 가는 길이라서 내가 태워다 주고 있었어. 아, 그래? 여자야, 남자야? 몇 살? 여잔데 그냥 아줌마야. 왜? 질투해? 하면서 저를 꽉 끌어안길래 웃으면서 지나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들 다 한다는 핸드폰 검사도 단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저는 그만큼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렇게 평화롭던 날들을 보내던 어느 오후, 경찰로부터 온 전화. 그 전화는 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경찰입니다. 김준환 씨 배우자 되십니까?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김준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여기는 동아병원입니다. 확인하러 와주셔야겠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간 저희 남편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당한 건 줄 알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가서 저희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곳엔 이미 심정지되어 빳빳하게 굳은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왜 이러냐고,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한참을 제가 난리를 쳤나 봅니다. 조금 진정하고 나서 의사에게 물었어요. 사인이 뭐냐고, 그리고 왜 혼자 와 있냐고, 직원들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남편 침대에 의료진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물으니 모두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발견한 어떤 여자. 40대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는 한 구석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인은 말로만 듣던 복상사. 성관계 하던 중에 심장마비가 온 것이죠. 신고도 늦어져서 골든타임도 놓쳤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했고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죠. 아니, 회사에 있어야 할 남편이 왜 모텔에? 누구랑? 혼란스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도 까맣게 잊었었죠. 상대는 병원 한 구석에 있던 바로 그 40대 여자였습니다. 남편 심장마비가 왔을 때 아마 불륜 사실이 발각되는 상황이라 신고도 못하고 혼자 어찌저찌 해보려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뭐냐고 바로 머리채를 끌어잡았어요. 그냥 울면서 맞고만 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알고 보니 얼마 전에 들어왔다던 회계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무려 3년이나 사귀었답니다. 이상했어요. 회사에 입사한 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년이나 사귈 수 있었다는 걸까요? 알고 보니 남편 친구 애인이었던 사람이랍니다. 남편 친구의 불륜 상대였고 걸려서 헤어졌었다네요. 그리고 바로 저희 남편이 자기랑 만나자고 대쉬해서 사귀게 된 거라며 남편이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남편 친구의 애인이었기에 짝사랑만 하다가 그렇게 사귀게 된 거였다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회사에 부정입사 시켰던 거고요. 사내 직원이니 같이 밥 먹고 카풀해도 의심받지 않았겠죠. 거래처에 동행한다는 명목으로 데이트도 많이 했을 거예요. 복상사로 실려온 그날도 거래처 외근 간다고 함께 나와서 몰래 모텔에 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였고요.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해서 봤더니 그 폰은 저번에 카풀한 사람이 차에 두고 갔다던 바로 그 폰이었어요. 사진첩을 열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둘이서 싱가폴, 제주도, 남해 여행도 많이 다녔더라고요. 시기상 저에게 중국 출장 간다고 했던 시기들이었어요. 당신 가정도 없냐고 하니 수년 전 이혼해서 아이도 뺏기고 혼자 살고 있는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신용카드도 남편이 준 걸로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제야 알아버린 제가 너무 바보 같아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을 매 순간 의심하며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게 현명한 거였다면 저는 차라리 혼자 사는 삶을 택하고 싶네요. 그렇게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린 평생을 함께하는 단짝 같은 존재라고 믿었었는데 불행히도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몸을 섞고 있었습니다. 카톡도 봤어요. 너와 함께한 세월이 3년이 넘어갔지만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마음이 돌처럼 된 줄 알았는데 너를 만나 생명을 얻었다. 어제 차에서 하고 가서 그런지 조수석이 삐걱거려. 네, 다 저희 남편이 불륜녀에게 한 대화입니다. 피가 식고 눈앞이 하얗게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이성을 찾고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은 건 알아야 하잖아요. 울며 병원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양가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양가 부모님께 당시 전화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병원으로 오시면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처리를 하고 양가 부모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일가 친척 모두 모였고 그날 병원 앞에선 난리가 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시부모님,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냐는 우리 부모님, 친척들도 서로 엉켜 말싸움을 해서 병원 직원들이 나와 말리고 가관도 아니었네요. 누군가가 죽으면 슬퍼하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시비를 가리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처음엔 그 불륜녀를 붙잡고 우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아들 살려내! 네가 빨리 병원에만 데려왔어도! 그러시다가 벼랑간 화살을 저로 돌리시더니 네가 집에서 매일 퍼져만 있으니 우리 아들이 딴 데 눈을 돌리지. 너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이 바람만 피지 않았어도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그 와중에 정말 황당하고 이 상황에서도 시짜짓을 하는 게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제 동생이 장례식장 접수한다고 동분서주 하다가 저에게 왔습니다. 누나, 이제 장례식장 잡아야 할 것 같아. 잠깐 와봐. 말을 가로채듯 제 앞에 나서신 시어머니. 우리 아들 평생 고생만 했으니 가는 길이라도 곱게 보내주자. 무조건 특 1호실로 잡아. 네? 어머님, 무슨 자랑스러운 죽음이라고 특실로 잡아요. 장례도 치르기 싫어요, 어머님. 뭐야? 인연이 지남편 가는 길도 막네. 지가 모자라 바람 피우게 했으면서 너는 잘한 거 있는 줄 알아?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뭘 뭐라고 해? 과로사했다고 해야지. 과로사요? 3년 넘게 불륜한 상대랑 모텔에서 그 짓 하다가 복상사한 사람을 과로사요? 어이가 없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끌어주시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무조건 특실해. 우리 아들 잘못 없다. 그렇게 어머님이 원하시던 특실은 자리가 없어서 못 잡았고 일반실로 잡았다는 게 코미디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처리를 하고 손님을 맡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님은 조문 온 사람들에게 과로사했다고 울면서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게 이상한 만도 하죠. 병원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소문이 안 날 리가요. 그 불륜녀는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제 남동생이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치긴 했지만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냅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수척해진 얼굴로 뒷정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했다. 내가 아들 죽었다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노망이라도 났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집에 가서 푹 쉬거라. 다음에 연락하마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장례 치르던 3일 동안 거의 울지 않았었는데 마치 봇물 터지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이처럼 목 놓아 펑펑 울었어요. 남편 회사는 바로 정리했어요. 저나 아이들이 이어받아 경영할 처지가 안 되었죠. 법무사 도움받아 세금이며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딱 반년 걸리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지 꽤 잘 경영하고 있던 회사더라고요. 제할 거 모두 제하니 저희에게 남은 건 17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댁에서 달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반반 물려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사 갔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파다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죠. 이따금씩 집에 오는 아이들에게도 미안해서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평수는 줄이고 일부러 시끌벅적한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실감이 안 난 건지 아니면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 때문인지 눈물이 많이 나지 않네요. 다만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은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그 여자와 정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까? 그러면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로 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의미 없는 후회가 마음 한켠에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을까 원망도 들어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제가 정말 매력이 없어 남편에게 긴장감을 주지 않았나? 자괴감도 들고요. 어쨌든 저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많은 시간 동안 소중한 추억을 주었던 사람이기에 명복을 빌어야겠죠. 아, 이 글을 올리고 나면 파장이 엄청 나겠네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장례식장에서 남편 만나기 전에 미리 핸드폰 검사 자주들 하세요.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하셔서 즐거움을 나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